사유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생각을 갖고 나가는 어른들의 이야기. 사유의 정원. 안녕하세요. 사유정원의 가드너 녹음입니다. 에피소드 1편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제 벌써 2월의 끝인데요. 여러분들은 2026년도의 1, 2월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사실 이 시즌에 정말 취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계절 중에서도 겨울을 가장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히 연말이 아닌 연초의 겨울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끔찍한 기간인 것 같아요. 일단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유난히 이 시기에 많이 감정적으로 저는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현타도 많이 오고, 자괴감도 들고, 그리고 작년의 기억이나 그 부정적인 여파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게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느낌이 들어요. 거의 매해 그래온 것 같긴 하거든요. 1, 2월, 그러니까 2월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넘기 힘든 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되면 그냥 정말 동면에 들어가는 곰처럼 겨울잠을 자고 싶어집니다. 네, 그래서 진짜 겨울잠 자는 곰처럼 어디 그냥 동굴이나 이런 데 가서 지내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런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연초가 되면 이제 지난해 연말의 화려함이나 시끌벅적함이 잦아들고 고요해지는 때가 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년 중 가장 우울한 날이 1월의 세 번째 월요일이래요. 이번 연도로 치면 1월 19일쯤이요. 그래서 이름도 블루 먼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날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디지? 인스타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보통 이제 인스타나 뭐 이런 데에는 친구들도 그렇고 막 힘든 이야기를 올리진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막, 나 우울하다, 막, 자괴감 든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행복해 보이고 하니까 그 안에서 좀 외로웠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에는 카톡이나 뭐 전화로도 이런 얘기를 저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괜히 막 나만 혼자 힘들면 되는데 옆 사람도 막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 힘듦이라는 게 사실 누군가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보통 이렇게 혼자 견디는 편인데, 이런 날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얘기에서, 아,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좀 더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저번 달 1월에는 정말 몸도 안 좋고 거의 매일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지냈어요. 희한하게 이번에는 잠도 안 오더라고요. 정말 설상가상이죠.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25년도를 정말 쉬지 않고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이제 모든 활동을 멈추고 드디어 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아픈 것이 막 몰려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일이 없으면 그냥 1월은 마냥 누워있고 계속 뒹굴거리고 릴스만 보면서 그렇게 좀 좋지 않은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몸이 좀 안 좋고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계속 무기력하고 뭔가 시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2월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음,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기대한 것에는 그래도 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레지던시에 입주를 하게 된다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2월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마음도 그만큼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이곳에 입주를 하고 왔다 갔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이 내 공간이 생겼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도 컸어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평화롭고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예상대로 좀 뭔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평화로움의 다른 면, 그러니까 고요하다, 좀 지루하다라고도 읽힐 수 있는 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주변에 사람이나 차도 없고, 카페도 조금 걸어서 내려가야지 있고, 건물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떠들지 않으면 여긴 정말로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혼자 뭐 춤을 추든 뭐 노래를 부르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마음의 소리가 우글우글하고 생각들이 시끌시끌하고 그 막 무슨 볼펜으로 막 와글와글 막 선을 그린 것처럼 그런 소리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러다 며칠 정도는 친구들한테 연락하거나 하소연하고 싶은 날들도 있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 이 고독감을 온전히 느껴보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나는 힘들어야 돼. 난 고통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이 어려움을 딛고 내가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지냈다 보니까 조금 안일해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루틴도 안 지키고요. 막 그냥 너무 편하게 마음도 그냥 안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되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작년 이맘때에도 거의 최악의 두 달을 보내고 있기는 했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보면 내가 가장 싫어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우울의 정점을 2월 중반쯤에 찍게 됩니다. 그날 이런 극심한 무기력함, 그리고 자괴감에 빠진 스스로를 보면서 이제 겨우겨우 용기를 내어서, 용기라기보다는 없는 의지를 짜내어가지고 일기를 썼는데요. 그 일부를 잠깐 읽어 드려 보려고 합니다. 2월 19일, 최악의 기분으로 최악의 시간을 보낸 것 같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스타 릴스만 주구장창 보았다. 스트레칭을 하고 잠시 자고 슬픈 기분에 눈물을 흘리다가 겨우 일기를 쓴다. 사실 오늘 이곳에 오는 것도 힘들었으니 온 것을 칭찬하고 또 운동한 것을 칭찬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자신이 싫어서 견딜 수가 없다. 왜 내 일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울까? 무엇인가 하고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누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다. 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그러나 오늘 낮에도 그렇게 해보았지만 기분은 좋아지지 않았다.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았다. 기분은 가만히 있는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나뿐이라는 것을 나도 안다. 당장에 변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루틴이 나를 만들겠지. 운동이 부족해서 더욱 그런 것 같다. 그래도 이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더욱 침잠했겠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런 사적인 기록을 읽어드린 이유는 제 상태가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 계속 이런 상태에 자주 머물러 있다 보니까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좀 커졌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다들 이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제 친구한테도 최근에, 아, 나 요즘에 이러이러해서 조금 좋지가 않다 하니까, 나도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이상하게 2월 되니까 좀 힘드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되게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남들도 힘드니까 그게 위로가 된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나만 이런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 같은 생각, 내 취약성에 대해서 탓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같은 현상, 생각들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더라면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2월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화두 중 하나가 취약함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흔들거릴까? 왜 작은 일에도 이렇게 일렁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막 매번 남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걱정을 한다든지, 말 한마디를 조심스러워 한다든지, 혹은 또 누군가 무례하게 굴면 또 그걸 막 무지하게 막 반복을 하면서 혼자 생각을 해요. 아, 나 왜 이때 이렇게 대처를 못했지? 이런 생각들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바쁘거나 사람들이랑 막 모여서 살아갈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고독하게 되면 더 이런 생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창문을 보면서 한 가지 깨우침 같은 것을 얻게 됐는데요. 이제 제 작업실 창문 밖에 보면 빨간 지붕의 낮은 건물이 있고 그 뒤에 건물보다 높이 자라고 있는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 보여요. 그래서 저는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그 풍경을 늘 마주하게 되는데요. 글을 쓰다가 혹은 뭐 밥을 먹다가 자꾸 그 나무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안 부는 날은 그 나무가 정말 그림처럼 고요하게 서 있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막 끝없이 흔들려요. 근데 저는 그 풍경을 항상 보면서 나무가 춤을 추는 것 같다고 자주 느꼈거든요. 이게 흔들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춤을 추고 있다. 제 기분이 좋아 보인다. 일렁인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을 막 하다가 창문을 보는데 그날은 유난히 나무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지난 며칠 동안 보던 것보다 훨씬 세차게 흔들렸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취약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혼자 좀 안 좋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저를 막 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나무도 나랑 비슷하네? 작은 일에도 막 흔들리고 큰 것에도 저렇게 막 흔들리네? 근데 저 나무는 항상 저 자리에 있잖아. 흔들려도 저 자리에 있잖아. 아,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저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안심하고 저렇게 흔들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 혼란함, 아픔, 그런 것들이 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시간들이 나쁘게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한 건, 나도 언젠가 저 나무처럼 저런 작은 사소한 것에도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인생의 굴곡에서도 저 즐기는 태도,
왜냐면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제가 일부러 저러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막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흔들흔들거려요. 매일 봐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요. 그래서, 아, 저런 태도,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쏟아지는 바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네, 궁금해지네요. 음, 이렇게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취약해져 있을 때 무엇으로 좀 더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혹은 조금이라도 환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나만의 어떤 루틴, 활동이 있으면 알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잠시 떠올려 봤는데 예전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막강한 무기가 몇 개 있었습니다. 바로 글쓰기하고 춤추기였는데요. 저는 학창 시절에 지금보다 많이 어둡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때 저는 의지할 곳이 없이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춤을 추었던 것 같아요. 뭐, 춤을 배워서 추는 것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 맞추어서 몸을 막 흔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막 안무를 만들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명상적인 효과가 있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가 않아요. 그 학생 때니까 지금보다 훨씬 에너지도 있고 몸도 안 아프고 정말 다 멀쩡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춤을 생각해 보면 무아지경이었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고 그 시간을 보통 새벽 1시쯤 진행을 했거든요. 그 다들 자고 있는 시간에 혼자 이제 이어폰을 끼고 하거나 아니면은 공원에 가서 춤을 춘 적도 있어요. 공원에 이제 가로등 불 빛 밑에서 그때는 또 여러분 그 에어팟이 없었습니다. 이어폰밖에 없었는데요. 이어폰이랑 그 MP3 작은 거 이제 되게 아주 경량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주머니에 딱 넣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왜냐면 운동장이 크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 시간만큼은 외롭지가 않았어요. 물론 주변에 아무도 없고 누군가가 지나갈까 봐 혹은 누군가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매우 걱정도 되긴 했는데 그 새벽의 시간이 저를 조금 위로해주고 꺼내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그 그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날 학교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쉬는 시간마다 많이 피곤해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확실히 중2병인가? 하여튼 그때 좀 많이 좀 어두웠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원래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뭐 수업도 좀 설렁설렁 듣고 평소보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엎드려서 많이 자고 그랬던 것 같네요. 중3이 되면서 많이 치유가 되었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글쓰기입니다. 글도 저에게 있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온 저를 구원해주는 활동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유치원생 때부터 읽었을 거예요. 집에 뭐 동화책 이런 게 많았으니까. 동화책 뭐 위인전 막 이런 걸 읽다가 한 초등학교 5학년쯤에 그때부터는 이제 어른들이 읽는 책을 또 읽게 될 수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되게 어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고력도 되게 좋고, 그냥
어른 책 읽어도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소설이라든지 뭐 정말 막 잡다하게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너무 좋아했었어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쓰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써보고 책이 끝나면 그게 그렇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달래고자 다음 편을 쓴다든지 그렇게 글을 쓰는 습관이 들어지면서 일기를 쓰게 되고, 일기를 쓰면서 수필도 써볼까? 수필도 써보게 되고, 뭐 가끔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소설 쓰기, 나만의 이야기 쓰기도 해보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제가 블로그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취업 시즌에 마음이 또 안 좋을 때, 그때 해보게 되었는데, 그냥 매일 나의 일상을 적어내려가는 일이 생각보다 위로가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나의 어떤 걱정이나 고민거리도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 긍정학원 아시나요? 그런 것도 좀 해보고 그 모닝 페이지 또 관심이 생겨서 아침에 이제 나의 상태를 기록하는 그런 글쓰기를 해보게 됩니다. 한 그거는 2년 전쯤, 2, 3년 전쯤에 매일 아침에 루틴으로서 반복해 본 적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엄청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안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그냥 어쩌다 한 번? 음, 너무 마음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하는 것 같고요. 아, 또 하나 생각난 게 감사하기의 효능이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뭐 감사하기가 무슨 활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지금보다 너무 멘탈이 안 좋은 상태였었어서 뭐든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명상이랑 산책이랑 감사하기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감사하기의 효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일상을 돌아보는데 감사할 게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니, 맨날 다 갖추어져 있는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특별할 게 없는데. 응? 근데 일상은 그렇게 특별할 게 없다니까, 감사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불평이 더 많았던 때였거든요. 만족하는 것보다 불평도 많고, 스스로를 좀 안 좋게 보는 것도 많았고. 근데 이제 노력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해봤어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밥을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잠을 잘 수 있는, 내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3개씩만 감사하기를 해보자. 계속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게 정말 많이 들어요. 그 거부감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아, 뭐 이런 거로 감사를 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실제로 그때는, 아, 이런 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때 내가 너무 현실에 불만족했다. 작은 것을 볼 줄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속을 했더니, 원래 밤에 자기 전이 되면 늘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아. 잘 때도 안 좋고, 자고 일어나서도 안 좋은 거예요.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았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막 만족감, 충만함,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감사하기의 효능은 삶의 그 밝은 면을 보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없진 않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기가 그걸 없앨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항상 그냥 살다 보면 생기는 것인데, 그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당연히 괴로워지잖아요. 그래도
그런 삶의 브라이트 사이드? 그런 밝은 면을 보게 되면 내 주의를 조금은 다른 곳으로 환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그걸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만감이라는 것이 뭐 괜히 어떤 그런 엄청 신화적이고 막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인데 그걸 보지 않았을 뿐인 것 같다. 그 나무의 그림자 같은 것도 보면 어두운 면도 있고 빛이 내리면 밝은 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자만 보고 있으면 이제 까만색만 보이고, 바깥에 있는 하얀색 땅을 보면 또 하얀색도 보이고, 또 시선을 달리해 보면 뭐 하늘에 맺혀져 있는 뭐 구름, 뭐 빛의 그런 윤곽들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란 결국 일상에 있는 작고 따뜻하고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을 인지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해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감사하기를 시도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효능이 바로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나아지고 싶고 나 스스로를 일으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아직도 좀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데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저의 오늘의 감사를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아침에 12시까지 늦잠을 잤습니다. 늦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점심에 양배추 찜을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무슨 고기를 먹는 것 같은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1시간 정도는 나에게 휴식 시간을 주자는 마음에 일을 하다가 잠깐 산책을 했어요. 날씨도 좋고 그 카페에 가서 커피도 사고 맛있는 빵도 2개나 사서 먹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행동이, 작은 행동이 우리의 일상을 조금은 더 빛나게 만들지도 모르니까요. 네,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감사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최악의 2월을 버티신 여러분들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어, 우리 이제 곧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시기 3월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곧 날씨가 따뜻해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나만의 구원의 방식을 찾아서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구원의 방식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질렸다고 하면 안 되지. 조금 사실 너무 익숙해요.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이 저에게 그렇게 큰 효능을 가져다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음, 하여튼 그래서 다른 분들의 비법, 구원의 방식 솔직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유의 정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